네, 지난 2021년 출범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6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류일임 현 방심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법에는 방심위원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이 위촉한 3명의 위원이 잔여 임기가 13일 남은 5기 위원 2명과 함께 밀실에서 류일임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연임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류일임 방심위원장 임기가 그제 끝났는데 네.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일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됐던 정현주 방심위원장의 잔여 임기 한 10개월을 수행을 했잖아요. 네, 그제 임기가 끝났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6기 방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위촉이 3명이거든요. 네, 근데 3명과 5기 위원 중 잔여 임기 13일이 지금 남은 사람 2명이 있어요. 이 5명으로 어제 방심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밀실에서 어허. 위원장 호선을 해서 유일임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제 회의 직후에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최민희 의원과 유림 위원장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니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제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를 내려가지고 위원장 호선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됐어요? 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급하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문은 걸어 잠그셨어요? 아니요, 외부에서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누가 방해를 아니 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어제 뭐 유일임 위원장이 요 항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람을 칠 뻔도 하고요. 네, 논란이 네. 꽤 많았습니다. 저 장면이 굉장히 계속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보통 근데 방통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지 않나요? 방통심의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3명, 국회 과방위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통상 여6, 야3으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야당 추천위원이 맡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6기 방심위원 9명이 구성도 되기 전에 네. 6기 위원장이 선출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률에는 분명하게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장 추천목과 국회 과방위 추천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위원장을 선출한 겁니다. 대통령 추천위원 3명이 위촉된 당일 전체회의를 연 것도 논란이 있는데요. 네. 방통심의 규칙에는 전체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방심위에서도 이런 전례가 좀 있었나요? 없습니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을 했는데요. 1기부터 5기까지 제때에 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 9명의 위원 추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1기는 출범이 예정보다 2개월 정도 늦었고 4기와 5기는 6개월 이상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범이 늦었습니다. 9인의 위원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5기 위원이 6기 네. 위원장 그 선출에 참여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앞으로 논란이 일겠습니다마는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여서 법률상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셈인데요. 방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적절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마는 방심위원장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탄핵 소추 규정도 없습니다. 유일임 위원장의 경우에 청부심의 논란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해촉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일임 위원장은 청구 심의 문제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명 후에 지속해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청부심의 논란으로 고발이 됐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방심위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제목이 유일임 연임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였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성명에서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가짜 민원을 넣고 셀프 심의했다는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무리하게 벌여온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가 줄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명을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판 서명을 냈군요. 네. 그 방심위 말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계인데 여기도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법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2명을 추천,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통상 여야 3대2 구조가 되거든요. 지난해 8월 말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방통이나 방심이나 방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여서 네.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12.12와 5.17 두 차례의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서도 합의제 정신은 지켜졌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방통위 전신 방송위원회는 사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 산물이었습니다. 언론 기본법에 의한 것이었으니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9인으로 구성된 방송위가 1981년 3월 처음 출범했거든요.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도 합의제 정신을 존중했던 겁니다. 방통위는 여3, 야2의 구조이고 방심위는 지금까지 여6, 야3의 구조였으니까 사실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더라도 정부 여당이 뜻하는 대로 밀어붙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토론하고 조율하고 조성하는 시간이 걸렸을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구성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법원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의 불법성을 지적한 만큼 빨리 완전체 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